자, 10분의 기적 요약해 보겠습니다. 목적편에서는 사회적 타당성, 불공정한 범죄행위, 이게 주로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동계불법, 동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그게 뭐가 됐을 때 표시,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일 경우 무효가 된다 그랬죠. 원칙은 유효고,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 아닌 거 우리 공부했죠. 강강세, 무비, 그리고 민주대 그랬죠. 대리권 수용, 강강세, 무비, 민주대. 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범죄행위 하시면 이게 경증에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경증에는 적용이 안 돼. 그리고 이제 불공정한 범죄행위 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은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한다.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그리고 법률행위 실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다만 대물변제 예약은 변제기 그랬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하나가 있으면 되고, 폭리자가 악이 알면서 이용했어야 된다고. 근데 이때 이 궁박과 관련해서 궁핍 절박인데, 궁한 건 경제적, 절박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이라는 궁박도 포함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무경험 그랬는데, 이건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그래서 노인네들이 바깥 출입 못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무경험이 된다. 그리고 이제 대리인이 행위를 했어. 그러면 궁본 경무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궁본 경무대. 그 다음에 얘는 무행위 추인 안 돼. 뭐는 된다고? 전하는데. 네, 됐죠. 비진위 표시, 진위 아닌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 진위 아닌 의사 표시에서 진위가 진정이 아니라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예. 그래서 강사명은 기본적으로 비진위 표시가 아니야. 그래서 강박은 기본적으로 비진위 표시가 아니야. 사직서 제출도 그래. 명의대여도 그래. 강박은 비진위 표시 아니고 110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가죠. 우리 강박 반사회적 행위 아니야. 비진위 표시 아니야. 사직서 제출도 비진위 표시가 아니라고. 징계 면직을 피하려고. 아니, 지금 내는 게 최선이어서 지금 내는 게 명퇴위로금이라도 챙길 수 있어. 그건 비진위 표시가 아니라고. 그런데 사용자의 지시나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 비진위 표시인데, 회사가 알았으니까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고. 명의대여도 비진위 표시가 아니라고. 비진위 표시가 아니란 얘기는 그냥 그대로 책임진다 이런 얘기라고. 근데 금융기관에 양해가 있었어. 그러면 금융기관과 짜고 한 거죠.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근데 비진위 표시는 원칙이 뭐다? 유효다. 상할 수일 때 무효가 되는 거지. 근데 무효는 이게 무효 주장자가 주장할 거 아니에요. 무효 주장자가 증명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해서 상대방과 이게 통정이 합의한 거다. 짜고 한 거다. 이 말인 거죠. 알고 짜고다. 근데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인데, 그래서 부당이득 물권도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거야. 얘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참고로 우리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서 이렇게 가당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버리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해놨는데 돌려받지를 못한대.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야, 이게 나쁜데, 그런 걸 반사회적 행위로 보는데, 돌려받을 수 없게 하는 게 더 맞아 하는 것만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보는 거지. 사실 강강세, 무비 이런 것들도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지만 반사회적 행위라고 안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봐버리면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되니까 반환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본다고. 그 이유를 알고 가시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인 범죄행위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얘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최대비 채권자 취소권.
우리 통정의 표시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선의지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 무효가 되는데 그 선의는 추정이 돼.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병이 선의지삼자면 정은 악이라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고, 병이 악이라도 정이 선이면 보호가 된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선의로 끊어주면 된다고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3자 아닌 사람은 다 쓰면 이제 칸이 넘어가서 우리 다 하니까 이렇게 압축을 해버렸다. 상수본체 후추계약 철회까지. 상수본체 후추계약 철회는 제3자가 아니야. 제3자는 가짜 진짜 제3자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차고. 참 비통착사강 중에서는 출제 빈도가 어디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통정의 표시하고 차고예요. 두 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 사기강박도 안 나오는 건 아니지. 빈도수가 좀 낮다는 거지. 차고도 많이 나온다. 차고는 또 양도 많아요. 일단 자연적 해석에서는 차고 취소가 없다고, 규범적 해석에서 차고 취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계차고. 동계차고는 취소할 수 없는 거지만 취소하려면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됐으면 돼.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근데 표시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동계차고를 유발 제공했어.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고.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하니까 에이 그냥 줘버려. 토지를 국가에 승인했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취소하려면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여야 되는데, 그게 중요분의 착오가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전제돼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고 바로 중요분의 착오가 되는 건 아니다. 주관적 현저성, 객관적 현저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해야 되고 일반인도 중요하다고 할 때만 중요분의 착오가 되는 거야. 근데 아예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그러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근데 또 한 가지,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그걸 알고 이용해서 계약을 했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고. 공장 건축할 수 있는지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도 않고 막 덤비고 있네? 근데 파는 사람이 자기가 파는 게 급하니까 아이 잘됐다 알고 이용했어.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증명책임. 중요 부분에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할 사람이 표의자지. 근데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상대방이 막아야지. 워낙에 단골로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 기동에는 중요하지만 그 지시는 안 중요해. 기명날인의 착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상대방의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의 착오. 현황 경계의 착오는 중요해. 근데 지분이 부족해. 지적이 좀 부족해. 시가에 관한 착오. 이런 것들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라고 했죠. 요거는 확인하고 싶은 건 암기장을 보시라고요.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일했어. 알았어, 내가 960 줄게 라고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럼 취소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경과실에 의한 착오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야 너 불법행위 책임져.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법에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착오 취소를 했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뭐 할 수 있다고? 착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사기와 착오는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죠. 우리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서 의사피실하게 되는데 그때는 사기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 취소할 수도 있다. 하자 있는 걸 모르고 샀어. 그랬을 때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착오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해제해서 이미 처음부터 무효가 됐지만 착오 취소할 수 있다고. 화해계약 107조 내지 110조 규정이 다 적용되는데 착오에 관한 규정은 적용 안 된다고. 원칙적으로 취소 못해.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 목적인 문제기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내가 잘못해서 내 의료 가온 줄 알고 화해 계약을 맺었는데 손해배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잘못이 아니래.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사기강박. 사기강박은 비통착과 구별이 되죠. 비통착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 다음에 사기강박은 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의사 형성 과정에 이런 하자가 있는 거지. 그것과 구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한 사기도 가능한데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 사건이라든지
또 임차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그런 걸 알려줬어야 돼.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 알려주면 그게 부작위한 사기가 된다고. 그러나 시가는 알려줘야 될 게 아니다. 시가 나오면 차고 취소 못해, 사기 취소 못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강박은 이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어. 그러면 무효다 그랬죠. 근데 제한되는 정도면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강강세 무비 민주대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야. 강사명은 비진이 표시 아니라고 묶어서 한 문제로 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 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건, 공동묘지 사건 같은 경우에 그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 알려주다 보니까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맺어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취소하고 내가 낸 분양대금 내놔 라고 할 수도 있고, 한편 그건 사기니까 불법행위가 되잖아요. 손해배상 청구도 생기는데 둘 다 생기는 거야. 근데 이 행사는 어떻게? 선택적으로, 중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3자가 그렇게 사기를 쳤네? 그랬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우리 도달주의 원칙인데, 도달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걸 말한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한 거야. 근데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우편함에 넣어둔 사실만 가지고는 도달을 수단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명 책임과 관련해서 증명이 어려운데, 내용 증명이나 등급편 같은 경우는 전제가 이제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을 때 도달 추정을 해준다 하는 거죠. 그러나 통상우편은 그렇지 않아. 통상우편은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력은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발신주의 나와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제사인수 경무다. 제사인수 격무가 된다는 거죠. 제사인수 경무는 발신주의다. 근데 그 뒤에 것들도 찬찬히 좀 잘 봐야 된다.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만 그래. 청약이나 다른 것들은 안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나와 있는데, 일단 수권행위 해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중도금 잔금 수령권이 있어. 그리고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고. 그러나 뭐는 없다? 취해서 처분할 수는 없어. 지겹게 많이 봤죠. 네. 채무 면제, 담보로 대출 받게 하는 거, 이런 것들 할 수 없다고. 네. 그 다음에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해. 근데 그 관리행위는 보이게 관리하는 거라고. 보이게. 근데 보존행위는 제한이 없지만 무제한으로 할 수 있죠. 할 수 없지만 이용 개량하는 행위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은행 예금을 그걸 자기가 찾아서 개인에게 사채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주식 투자를 해버려. 그런 건 시키면 할 수 있지. 근데 시키지 않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성질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주로 많이 나오는 건 보존행위 예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 또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보존행위가 된다. 빚 갚는 것도. 안 그러면 계속 빚이 늘어나잖아요. 네. 변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것이다. 처분행위는 못해. 대리권 제한과 관련해서 먼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죠. 이건 하면 안 돼. 제한은 대리권이 없는 거다. 근데 그걸 위반하면 뭐가 된다고요? 대리권이 없는 경우니까 무권대리가 된다고. 무권대리가 되고, 그걸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해서 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리인이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은 하면 안 되지. 무효야. 근데 뭐는 가능하다? 허위는 가능하다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은 허용된다고. 근데 채무이행과 관련해서는 이게 허락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그래도 아무리 이행도 다툼이 있는 채무를 이행한다든지 대물변제, 경계 이런 건 못해. 또 사채할 수는 없다는 채무자가 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증권자가 부동산을 그 자에게 증여하는 것, 이런 건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말했었죠. 공동대리,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공동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동대리는 공동대리가 대리권 제한이 되는 게 이게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각자 대리할 수 있는데 공동 대리가 되면 각자 못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리권 제한이 된다 이 말이다. 대리권 소멸 원인과 관련해서 우리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우리 어디로 갔어? 철원으로 갔어. 요거만 알면 되죠.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철원으로 갔어.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의 표준과 관련해서 이게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고요? 대리인. 근데 그 하자가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비통착사강, 악의 또는 과실, 그리고 적극가담 이런 것들인데 그 효과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생긴다고요? 본인에게. 착사강으로 계약을 했어. 그래도 취소권이 누구한테 생긴다고? 본인에게 생긴다고.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게 본인을 표준으로 할 때도 있죠. 그게 지시궁박이다. 그래서 우리 불공정한 법률에서 궁본경부대에 나오잖아요. 궁본경부대. 사실 이건 원칙대로 간 거지. 여기로 간 거야. 이렇게 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우리 판례가 법에서 말도 안 했는데 궁박은 본인이 이렇게 했다니까. 사실 이거에 맞춰서 법을 만들어 놔야 돼. 법은 분명히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킨 적이 없잖아요. 시킨 적이 없어. 근데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법을 막 창조하고 있어.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또 10분 요약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